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한국의 아주 인기 있는 연애 리얼리티 쇼죠. 나는 솔로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나는 솔로. 네. 특히 그 역대급 시즌이라는 평가가 많았던 24기, 그리고 아주 화제의 출연자였던 옥순을 중심으로 한번 그 의미를 짚어보려고 해요. 네, 맞아요. 연애 리얼리티 쇼, 이게 뭐랄까 정말 꾸준히 사랑받는 장르인데. 그렇죠. 근데 또 이 장르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았잖아요. 과거에 짝이라는 프로그램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해외 사례를 봐도 시청률 때문에 좀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거나 그런 경우도 꽤 많았고요. 맞아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리 스프링거 쇼 보니까 와, 정말 자극성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나 싶더라고요. 아, 그거 보셨군요. 나는 솔로 역시 초기에 그런 포맷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진짜 사랑 찾기 이런 초기 컨셉을 넘어서 이제는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화제성, 이걸 좀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딱 등장하는 게 바로 24기 옥순. 그야말로 파격적인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솔로 24기가 왜 그렇게 특별하게 막 회자되는지, 그리고 옥순이라는 인물이 이 연애 리얼리티 장르 안에서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이런 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사실 이 글을 쓰신 분도 처음부터 나는 솔로 팬은 아니었다고 해요. 아, 정말요? 어떻게 보게 되셨대요? 처음엔 안 보다가 기사 같은 걸로 영철 같은 좀 특이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 논란이 좀 있었죠. 진짜. 네, 그런 논란을 접하고 그러다가 그 돌싱 특집이 워낙 또 화제가 되니까. 아, 그때 정말 핫했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네 싶어서 이전 시즌까지 찾아보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렇게 입문을 하셨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24기를 딱 봤는데 옥순의 등장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웬 너드남 특집에 저런 여자가 이게 첫 반응이었다고요? 네, 딱 그거였다고 합니다. 말투, 비주얼,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기존 나는 솔로 출연자들하고는 아예 결이 달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랐길래요? 뭐랄까? 굉장히 빠르고 재치 있고 또 상황 파악도 순식간에 해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딱 보고 이건 제작진의 의도다. 이렇게 바로 간파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PD가 뭔가 노렸구나. 엄청난 화제몰이가 되겠는데 하고요. 와, 예리하시네요. 실제로 옥순의 등장은 프로그램의 판도를 좀 바꿔놓을 만한 그런 임팩트가 있었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이 글 쓰신 분이 옥순을 보면서 과거에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을 떠올렸다는 대목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닮아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약간 불편하기도 한 그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지인한테 연락해서 야, 나는 솔로에 너랑 좀 비슷한 사람 나왔는데 한번 봐라. 이렇게 추천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지인은 원래 나는 솔로를 전혀 안 봤던 사람인데 그 말 딱 듣고 보기 시작해서는 완전 빠져들었다는 거죠. 대체 뭐가 나랑 비슷하다는 거야? 하는 그 호기심이 강력한 동기가 됐을 거다. 이런 해석이죠. 확실히 그런 경험이 프로그램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옥순이라는 캐릭터 자체를 좀 더 파고들어 볼까요? 그래서는 방송 출연의 어떤 양면성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고 인기를 얻는 거 분명히 매력적인 일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 사생활 침해라던가 과거사가 드러나는 거 이런 건 거의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신상털기 같은 문제들 말이죠. 좋은 점만, 인기나 돈 같은 것만 딱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좀 너무 순진한 발상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그렇다면 옥수는 왜 출연을 결심했을까? 두 가지 정도 흥미로운 추측을 제시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관심 추구형 성향. 요즘 말로 하면 관종, 기질이 있었을 수 있다 이거죠.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타입, 워낙 캐릭터가 강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좀 더 현실적인 분석이었어요. 바로 직업과의 연관성. 그 얘기. 옥순이 부업으로 여성들에게 연애 기술을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일종의 여성 픽업 아티스트와 좀 유사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거죠. 이 용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연애 전략이나 매력 어필 방법을 코칭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아, 그렇다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매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인지도를 쌓는 것이 본인이 하는 그 비즈니스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군요. 네, 상당히 그럴듯한 분석이죠. 자신의 매력 자체가 곧 상품성이 되는 그런 직업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 안에서 옥수는 정말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마지막 데이트 선택 장면이요. 네, 마지막 데이트 선택에서 그야말로 올킬에 가까운 상황을 연출했죠. 와, 그게 나는 솔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요? 맞아요. 여왕벌에게 본능적으로 막 끌리는 불나방들처럼 남자 출연자들이 옥순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다른 선택을 한 남성 출연자도 있긴 했다고 덧붙이긴 했지만요. 아, 네. 그 한 명 빼고는 다 선택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는 이제 제작진의 의도 그리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로 좀 넘어갑니다. 근데 여전히 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도 있다. 예를 들면 왜 하필 너드남 특집이라는 그 컨셉에 옥순처럼 어떻게 보면 정반대 결의 인물을 투입했을까? 이런 의문이죠. 그렇죠. 전혀 너드스럽지 않은데요. 뭔가 제작진의 큰 그림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명확하진 않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 같아요. 제작진이 옥순의 이런 파급력이나 올킬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개입하진 않았을 거라는 평가. 아, 나는 솔로가 계속 내세우는 그 리얼의 원칙이요. 네. 최종 선택은 출연자들의 자유의지에 맡긴다. 이 점은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건 중요한 포인트네요. 개인적인 평가지만 나는 솔로 24기가 단연코 역대 최고 시즌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나는 솔로 24기와 옥순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최근 연애 리얼리티 쇼가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또 화제성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은 뭔지, 그리고 그 안에 참여하는 출연자들의 어떤 복합적인 동기들, 나아가서 우리 시청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미디어가 현실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가공하고 때로는 좀 증폭시켜서 보여주는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라든지 관계 맺기의 다양한 양상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꽤 흥미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연 이 리얼리티 쇼 속의 진정성이라는 건 뭘까요? 진정성. 어려운 문제네요. 네, 제작진의 어떤 편집 방향이라든지 출연자의 계산된 행동, 혹은 숨겨진 의도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화면을 통해 보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설렘, 눈물, 갈등,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